외모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는 요즘 이 전국 2만 5천 곳의 피부관리실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많아요. 시간을 거슬러 젊음을 되찾아준다는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곳. 하지만 자칫 잘못 찾으면 뜻하지 않은 부작용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 한창 상담 중인 이 여성은 수년 전 경험한 불법 미용 시술로 심한 부작용을 아이라이너나 겪고 반영구 있습니다. 문신 하는데 되게 많거든요. 얼굴에 원체 살이 없어서 그게 컴플렉스였는데 콜라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콜라겐인 줄 알고 맞았죠. 한 볼당서 50만 원 하고 2차 때는 30만 원, 나중에는 모양이 안 맞으니까 이제 5만 원씩. 네, 컴플렉스였던 홀쭉한 볼에 불법 미용 주사를 맞았고 그 후 부작용이 시작됐습니다. 겉보기엔 이 얼굴이 부은 정도지만 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다는데요. 얼굴이 아려요. 아리고 시리고 자나 깨나 뭘 하나 계속 아픔이 있는 거죠. 항상 그걸 달고 사는 거예요, 그 아픔을. 정말 자살 시도까지도 했었고. 고통은 우울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뻐지기 위한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절대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냥 없어질 거라고. 대체 그녀의 피부에 주입된 건 무엇이었을까요? 예전 생활을 되찾기 위해 병원을 찾은 은영 씨. 피부 복원 수술은 8시간이 걸리는 대수술이었는데요. 긴 수술 끝에 은영 씨의 얼굴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공업용 실리콘이었습니다. 공업 실리콘은 그게 주사를 놓게 되면 이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체 내에 이물 반응이라는 게 생깁니다. 혈관을 따고 들어가서 피부 괴사가 오고 그다음에 눈이 멀고 심각하게 폐혈증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흔히 타일 틈새를 메울 때 사용하는 공업용 실리콘이 얼굴 전체는 물론 잇몸까지 퍼져 있었던 건데요. 아우 세상에. 의료 면허와 의료 허가증이 있어서 이렇게 개업하고 있다는 장소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모든 게 확실한 가운데 세금検査를 발행해서 나오게 돼 있지 그렇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99.9%가 공업용 실리콘이라고 봅니다. 불법 시술의 대부분이 이 실리콘을 쓴다는 겁니다. 취재 당일은 은영 씨의 2차 복원 수술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수술을 하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은영 씨. 얼굴이잖아요. 이 한순간 선택이 정말 평생을 좌우하고 자기 목숨과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깊은 상처를 남긴 불법 시술. 대체 왜 이런 피해가 생기는 걸까요?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전문 병원이 아닌 피부관리실에서 타인에게 하는 의료 행위는 엄연한 불법인데요. 제작진이 직접 불법 미용 시술 실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피부관리실. 내세운 안내판을 보면 제모 전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곳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아, 반영구랑 다른 거야? 들어서자마자 일단 앉으라며 반영구 화장 상담을 시작합니다. 그래, 그래, 반영구. 마취하고 해요, 뭐. 사용하죠.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모 전문이라는 피부관리실에서 마취까지 하며 반영구 화장을 하고 있다는데요. 한땀한땀 이렇게 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나요. 바늘로 이렇게 바늘로 하나씩 하는데도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카드가 돼요? 아니, 반영구는 그냥 쓰고요. 하세요? 반영구 화장은 카드 결제도 불가능하다는 이 업소. 점점 더 의심스럽습니다. 보톡스는 많이 몇 번 맞아보긴 했는데 피라를 넣으시면 훨씬 빠르게 해결을 보시죠. 물론 보톡스도 있고요. 피부 재생술이라고 해서 이제 MTS 이제 시술을 받게 되면요. MTS라고 MTS라고 해서 이제 피부 재생술이라고 하는데 바늘을 다 뚫어서 안에 이제 콜라겐이 이렇게 있는데 엘라스틴 그거를 이제 꽉 잡아가지고 이제 그 스무스를 있거든요. 미세침으로 상처를 낸 후 약물을 침투하는 MTS 시술. 정말 피부관리실에서도 가능한 걸까요? 확인해봤습니다. 소독이 제대로 돼 있어도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있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데서 그런 문신이라든지 MTS 같은 바늘 달린 어떤 기구를 시술하는 것 자체가 그게 당연히 그것도 불법인 거죠. 네, 문신과 MTS는 의료 행위라는 것. 불법으로 미용 의료 시술을 권했던 겁니다. MTS 여기서 되게 정말 아는 사람들만 쓰지 그거는 처음 오신 분한테는 다 넣는 건 아니죠. 그럼 우리도 친해지면 이거 해주나?
MTS요? 나중에 암암리에 불법 시술을 하고 있다는 것, 과연 이곳뿐일까요? 근처에 위치한 또 다른 피부관리실을 찾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관리만 한다는 이곳. 네, 하지만 들어서자마자 늘어놓는 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 보톡살이고 눈썹마저도 심해서는 엄청 어려 보이시나요? 눈썹 많이 쉬고 많아요. 아이라인까지 같이 하는 거지만 10년은 젊어 보일 것이라며 역시 불법 시술을 권합니다. 아이라인 할때 눈썹 할 때 같이 하세요. 흰방울도 훨씬 잘해요. 아이라인 너무 아프잖아요. 아니야, 오히려 아이라인도 안 아파요. 진짜 내가 학교에 와서 하는 데도 아파요. 그러면 아프면 돈 안 받을게 그랬더니 안 아파. 괜찮아. 말씀을 잘 하거든요. 심지어 학생들에게까지 불법 시술을 해줬다는데요. 피부관리실 한편에서는 전문 피부과에서나 볼 수 있는 기기들까지 보입니다. 저렴하다며 자랑을 늘어놓는 사장. 수술만하고도 막 병원하고는 신경 병원에서 그걸 하려면 몇백만 고주파로 뭐 이렇게 피부 관리 좀 얼굴만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아주 저렴한 거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완전히 최하 가격으로 해요. 근데 차반수 지금 병원에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은 잔주름도 좀 없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피부 좀 낡아지고 좋아져요. 버젓이 의료기기까지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이곳. 피부관리실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일반 피부관리사에서는 의료기기라고 분류되어 있는 기기는 쓰는 것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하고 났을 때 피부에 아무 상처를 안 주고 아무 무슨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의료기기로 다 분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기를 쓰는 거는 불법인 거죠. 피부관리실 내에서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각종 의료기기들. 어떻게 구입한 건지 직접 의료기기 판매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옛날에 쓰는 장비는 이런 거 까만 되지 않아요. 아니면 떡청 고집 바꾸시든가. 피부관리실 개업을 준비한다고 하자 의료기기인 고주파 치료기를 권합니다. 의료기기인데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하나도 없어요. 고집하지 못해. 고집하는 다 부적이에요. 일반적으로 피부관리실 개업을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마련한다는 기기들. 하지만 제품 정보를 확인한 결과 이 기기들은 모두 틀림없는 의료기기였습니다. 딱 써있네요. 알면서도 판매를 하는 거네요. 안 걸려요? 의료기기는? 뭐 문제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안 생긴다고 말은 없어요. 지원금 뭐 벌금만 나고 됐지만 레이저로 수가 걸리면 그건 얘기가 안 돼요. 네,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일반인 누구나 손쉽게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 예,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피부관리실이 밀집돼 있다는 서울 도심의 한 오피스텔. 아는 사람만 찾는다는데요. 네,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속눈썹 연장술을 전문으로 한다는 피부관리실을 찾아갔습니다. 제대로 된 간판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자 떡하니 침대까지 마련해놓고 영업 중입니다. 낯선 사람의 방문에 사장은 뭔가 불안한 듯 방문 경로부터 확인하는데요. 이게 소개로? 부천에. 부천에 누구? 몰라? 영숙이 엄마? 네, 이곳은 법망을 피해 사람들의 소개로만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눈썹이 시원하겠나요? 눈썹 눈썹 해야죠? 네. 근데 그거 어떻게 리서치까지 해서? 네네. 아이라인 하는 거는 기계로 들어가고 건너서 들어가는 거는 엠보라고 결을 만드는 날이 있어요. 이게 하나 아래쪽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썹하고 헤어라인은 엠보로 들어가요. 속눈썹 연장술 뒤에 불법 시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레이저로 이제 푸거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피부에 일단 상처를 내기 때문에 하고 나면 얼얼은 하세요. 믿고 맡기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불법 시술을 권하는 피부관리실 사장. 그날 오후 두 번 미용시술 업소에 대한 서울시의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단속을 나간 당시에도 한창 시술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곳 문제는 불법 시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청에다 신고 안 하셨어요? 네, 영업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업소였던 겁니다. 여기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서 2009년? 오래되셨군요. 네, 무허가 영업 기간이 무려 8년. 심지어 피부 관리사 면허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미용사 면허증도 있나요? 아니요, 아직은 없어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꽤 오래 하셨네요. 네, 무허가 영업에 무면허 시술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은 뭐 어디서 이렇게 저기 된 거예요? 저요? 네. 학원에서요. 미용 학원? 단골 손님한테 문신도 해준다고, 눈썹 문신도 해준다고. 반영구.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는 속눈썹. 그러니까 하신 적이 없다고요? 네. 저희는 속눈썹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벽에 붙은 가격표에 떡하니 적혀있는 눈썹 문신. 눈썹하고 헤어라인은 양보로 네, 뉘우치는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허가의 무면허 불법 시술까지 확실한 상황,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대체 왜 이런 불법 영업이 면허증이 생겨나는 걸까요? 없이 그 법망을 벗어나서 무신고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손쉽게 빌릴 수 있고 이제 그 초도 비용이 많이 안 들린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네, 피부 관리실은 물론 오피스텔에서까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시술. 이런 불법 행태에 소비자마저 무감각해지며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아야 그 다음에 혹시라도 만약에 뭐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병원에서는 책임을 져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의료기관에서 만약에 시술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부작용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꼭 병원에서 시술 받기를 권합니다.